자, 그러면 우리 요약집은 94쪽인가요? 94쪽. 여기 이제 오늘 도시비 주환경 정비법이 다 못 끝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 앞까지만 끝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시간 정도 더 해서 마무리 짓고 건축법을 다음 주에 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축법을 예습을 좀 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만 틀을 잡고 요약집을 한번 보게요. 우리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정비사업 어디에서 하는 거래요? 옳지, 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단지에 한해서 구역이 지정이 안 돼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법이 이제 개정됐다. 그래서 작년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정비사업은 어디에서만 하는 거냐면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래서 정비사업이 쭈째째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정비사업이 달동네 정비사업이죠.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가 극히 열악하다, 이 표현을 씁니다.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서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마을이관, 놀이터 이런 것 등을 확충해 준다.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이 달동네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인데 보전의 취지가 강하니까 확충 보전 이렇게 가자 그랬어요. 첫 번째 정비사업 뭐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표현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비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자 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기아자동차만 하자 하는 내용. 자, 이 정비사업이 뭐다?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비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하는 정비사업이 무슨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그래, 정비사업 세 가지 뭐가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째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누가 하는 거냐면 요 기수하고 정수하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수하고 정수하고 한다. 기수가 쌍둥이로 나와요. 쌍둥이 10월 5일에 수태했다. 생일이 10월 5일이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기본 방침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기본 계획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쌍둥이로서 10년 단위로 10년마다 수립 들어가는 거고 5년마다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본 방침은 어디까지나 방침이고 계획은 아니니까 수립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한다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기본 방침을 10년 단위로 정하고 기본 계획은 행정계획이니까 수립한다라고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방침이라는 것은 일단 정부에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제시하는데 이 기본 방침이 뭐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방침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하면 시장만 수립하는 거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없어요. 따라서 한평군이나 무안군은 기본 계획이라는 건 없다. 자, 시장도 수원시장이 있고 나주시장이 있죠. 또 수원시장하고 나주시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도시시장이 아닌 요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에 걸리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에 걸립니다. 나주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이 내용 때문에 꼭 시험 문제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기본계획이 뭐냐 하면 특별시부터 시까지만 수립되죠.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 계획이에요. 청사진 계획. 그래서 예정된 구역이 예정구역이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보면 정비 예정구역이 627곳이었어요. 물론 330곳 이상이 현재 해제됐죠. 해제됐다. 자, 예정된 구역입니다. 확실한 구역은 아니에요. 확실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여기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니까요. 확실한 구역은 아니죠. 이렇게 정비사업에 관한 큰 틀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들. 이런 청사진 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이고, 정수가 뭐냐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은 뭐냐? 하나의 예정구역별로 하나하나의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확실한 계획이 나오는데 이 계획이 정비계획이에요. 따라서 이 정비계획은 627곳의 예정구역이 나오면 627곳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각각 다 달리 나와야 되겠죠. 그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정지포 이렇게 가죠. 도시개발 사업은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실지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이제 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다, 도시군수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져요. 자,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그리고 광역시 군수 합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청장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자기가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겠죠. 신청을 받아서. 구청장 등이 없는 곳이 있어요. 구청장 등이 없는 곳이 있는데 이 구청장 등이 없는 곳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죠. 요자들은 자기가 구청장 등이 없으니까 자기가 정비계획을 위반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물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도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인 구역을 지정하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도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 자, 반드시 뭐는 잡아야 되냐면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만약 시험 문제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 결정으로 지정한다 하면 틀려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거친다는 얘기는 입안에서 결정고시 간다는 얘기죠.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의만을 거쳐서 지정한다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지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정리돼요? 네. 주무세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서두르는 자가 나와야죠. 요자 이름이 뭐다? 추진위원이다. 자, 추진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분들이 추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다. 자,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7명, 7인 이상이 이렇게 되죠.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해서 딱 떨어져요. 그러나 거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자, 이게 법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한 모든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조합이 포괄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서두른 자가 나와서 인가가 3번 나오는데 요 인가가 조사관인가 이렇게 되어지죠. 조사관인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조는 뭐고? 조합 설립인가죠. 조합 설립인가. 인가권자 누구? 무조건 시장군수 등 이렇게 표현돼요. 시장군수 등.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인가 승인권자다 하면은 무조건 지정권자. 정비사업 딱 오니까 인가 승인권자다 하면 무조건 시장군수 등 해줘야 돼요. 정리돼요? 자, 사는 사업시행인가죠. 사업시행인가라는 말은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관은 관리처분인가죠. 관리처분인가라는 말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따라서 전부 다 인가권자는 누구다? 시장군수 등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조합이 설립되려면 일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동의요건. 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동의요건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옳지, 기억하고 있네요. 달동네 정비 사업은 조합을 꾸릴 만한 여력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에는 조합이 시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저기에 1번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을 구성하자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만 나오는 용어예요. 조합이란 말은. 자,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강약에 걸리죠. 4분의 3의 2분의 1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택단지, 단지 내 단지 안이 있을 것이고 단지가 아닌 곳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집합 건물이죠. 따라서 각 동별 그 다음에 단지 전체로 봐서 동의요건이 있죠. 강약과 강강 이렇게 되어집니다. 평균 내니까 강중이죠. 강약과 강강 평균 내니까 강중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죠? 자,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강강이니까 4분의 3 4분의 3이죠. 강중이니까 4분의 3의 3분의 2입니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는 요약집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시공 능력이 없죠. 그래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공자로 선정하자. 시공자 선정을 이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들어간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우리 기아자동차를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아자동차 공장만 뭐 할 수 있다. 정비사업 할 수 있다. 이때는 기아자동차 자기가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조합을 구성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기아자동차만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없겠네요. 이게 없으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시공자를 선정하는 자는 두 번째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 그렇다라는 걸 정리를 하고,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받는 거죠. 자, 모든 행정계획은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들어주는 절차가 있을 거고 도장 팍 찍어버리고 확정 짓는 이런 절차가 있을 거고 표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외부에 오픈시키는 이런 고시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사업시행계획 기사에서만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계획 공람에서만 14일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30일 잡아갑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30일.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이 기간,
그 다음에 무슨 반영 여부 통보 이렇게 되면 공법상 무조건 60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사에서만 14일 나오고 며칠인지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30일. 정비법에서는 인가 떨어집니다. 시장고시 등의 인가죠.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에 걸립니다.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때부터 딱 내놔라. 공익사업을 인정받아서 오픈시킨 걸로 보겠다는 거죠. 딱 내놔라 그랬더니 나 딱 못 내놓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재결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한다 해서 떨어지겠죠. 사업시행 기간에 한다, 기간에 한다 해서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때 수용권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수용할 수 없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재건축 사업. 순수한 사익을 위해서 사인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재건축 사업은 수용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매도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이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사업시행 인가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시점, 이 시점에서 해요.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답을 촉구하자. 그래서 안 하면 이제 2개월 두고 매도 청구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시점이 사고가 터진 날로부터 30일이다 해서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막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매도 청구하는 시점이 이 시점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자, 요 정도만 하고 지금 책을 한번 볼 거예요. 94쪽. 자, 94쪽 정비사업 나오죠. 세계 정비사업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자, 노블량 건축물 나와요.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니까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95쪽 갑니다. 95쪽. 자, 노블량 건축물에서 2번에 디귿번 봐요.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40년 잡아야 돼요. 이걸 20년, 30년으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예, 40년까지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신축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축물들, 이런 것 등은 일단 노후불량 건축물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잡자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4번은 별표 쳐야 돼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밑줄 동그라미 1번. 노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1번과 2번에 이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따라서 1번 봐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이걸 뭘로 바꾸냐면 또 40년으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자, 밑줄 긋고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또는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다. 이런 말이 플러스가 돼야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OX. X. 이게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아니면 노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자, 밑에 다시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이다. 이런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을 갖다가 저해한다 또는 노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다. 이 말이 플러스가 되어야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선생님들 이해 가요? 거기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관리계획으로 바꾸면 안 돼요. 자, 밑에 용어의 정의 갑니다. 자, 1번 2번 묶어서 비교 써놓고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정비기반시설 네모, 공동이용시설 네모였고요. 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이 구분은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은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닌 시설을 얘기합니다. 자,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면 봐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밑줄 긋습니다. 자, 밑줄 그어요. 여기에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공원 공용주차장은 공동이용시설이다 이렇게 떴어요. OX. X. 이게 기반시설이니까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내용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열가스 등 공급시설 밑줄 그어요.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밑줄 긋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은 정비법에서 뭐라 그런다? 정비기반시설. 자, 2번 갑니다. 공동이용시설을 하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 놀이터 밑줄, 마을회관 밑줄, 공동작업장 밑줄, 경로당 밑줄 거예요. 거기까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기반시설이 아니죠. 따라서 뭐라 그런다?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지를 하면 대지 동그라미 쳐야죠. 정비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제가 우리 관리처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45평 대지에서 2억 5천짜리에서 이 갑이 살고 있는데 요거 대신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 지어지면 요거 2천이로 주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걸 갖다가 종전에 있어서의 토지건축물이라 그래요. 토지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토지건축물이라고 안 해요. 여기에서는 대지건축물이라고 그럽니다. 대지건축물 이렇게. 자, 따라서 대지 정의가 뭐냐면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해요.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토지 등 주택단지 밑줄 긋고 주부복이 있는 일단의 토지가 바로 주택단지죠. 자, 동그라미 5번 별표 쳐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를 몰라버리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정비사업이. 자,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동그라미 쳐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밑줄 그어요. 자, 우리 강의실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근데 우리가 신탁을 갖다가 한다고. 여기 신탁을 하게 되면 과연 신탁자가 이게 토지 등 소유자냐 아니면 우리가 맡긴 토지 등 소유자, 원래 토지 등 소유자냐, 우리가 지금 위탁자가 토지 등 소유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토지 등 소유자다? 위탁자,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라는 얘기야. 내용 이해 가요? 신탁자가 토지 등 소유자다 하면 안 돼요. 자,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자, 하나 묶어놓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네모, 재개발 사업 네모,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밑줄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소유자 밑줄 동그라미 2번, 지상권자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이 자를 뭐라 그런다?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자, 토지 등 소유자라면 누구?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자, 나목을 보면 재건축사업 네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거 잡아야 돼요. 자,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자, 6번을 보면은 토지주택공사 등 네모였어야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동그라미 1번, 지방공사 밑줄 동그라미 2번. 이 자를 뭐라 그런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한다.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기관을 말한다 그랬어요. OX, X 지방공사입니다.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까지를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관등 동그라미 쳐요. 정관등이라면 정관규약 시행규정을 말한다. 밑줄. 정관등 하면 뭘 얘기한다? 정관규약 시행규정. 정관등 하면 뭘 얘기한다? 옳지, 넘어가요. 96쪽 갑니다. 방침 나오죠? 기본 방침. 박스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었습니다. 자, 10년마다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동그라미 쳐서 타당성을 검토한다. 자, 2번만 밑줄 그어요.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게 기본 방침의 내용이다. 자, 기본계획 들어갑니다. 수립권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만 수립하죠. 쭉 밑줄 그었습니다. 군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로 열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밑줄 그었습니다. 10년 단위로 10년 동그라미 5년 동그라미 쳐요. 타당성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나주시를 떠올리면 돼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나주시는 기본계획에 안 나와 있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14일 동그라미 쳐요. 기사에서만 14일 나옵니다.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계획 공람에서만 14일이 나오죠. 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반영 여부 통보, 지방의회 의견 제시가 60일입니다.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고시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내모였고 놓고 별표 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내모였고 별표 쳐요. 자, 4번을 보면은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밑줄. 자, 그 다음에 5번도 정비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밑줄. 기준이다 하면은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잡아갑니다. 오른쪽에 가요. 심하네요. 이 심한 내용까지 다 못해요. 어떻게 이게 정리 다 할 수가 없어. 워낙 양이 깨알 같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해요. 예? 자, 거기에 보면은 뭐 주민 공람, 뭐 의견 청취 생략, 협의심의 생략, 무슨 도지사의 승인 생략,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 이게 생략에 관련된 내용이요. 이런 경미한 사항이 있다면 뭘 생략한다면 무조건 맞아요. 이걸 다 정리가 안 돼. 근데 퍼센트를 보니까 몇 퍼센트라는 말이 나와요? 10% 이런 표현 나오죠? 1번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봐요. 6번만 밑줄 그어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게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를 생략한다 하면 무조건 맞아요. 이거 눈치껏 맞춰야 되는데 이걸 다 정리가 안 된다고. 이거 내용이 많아서 눈치껏 맞출 수 있겠어요? 시험 문제는 지문으로 한 지문씩 나오거든. 당황하면 안 돼. 그 나머지 이게 한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문 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문이니까. 자, 좋아요. 여기까지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뭐 70점 80점 나오는 거 지장 없어요. 자, 밑에 6번 봐요. 기본계획 내용 나오죠? 기본계획 내용 봤어요? 자, 거기에 박스 안에 5번 6번 딱 묶고 별표 쳐요. 5번 6번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에서 예정구역 밑줄 예에 동그라미 쳐요. 6번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밑줄 긋습니다. 단에 동그라미 쳐요. 예단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예단한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자, 다른 거 다 놓아두고 하트 표시 보세요. 8번 밑에. 자, 하트 표시 보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예단한다 5, 6 밑줄 그어요. 예단이라고 써놔요. 예단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밑줄. 뭐를 생략한다? 예단한다를 생략한다. 뭐를 생략한다? 예단한다를 생략한다. 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한다. 이렇게 나오죠. 뭐가 포함이 될 때 그러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생활권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2번도 생활권 이런 표현 나오죠. 자, 1번에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에서 생활권 또 동그라미 쳐요. 우리 생활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하면 뭐를 생략한다? 예단한다를 생략한다. 다시 기본계획의 내용에 생활권이라는 말이 포함 딱 됐다 하면은 뭐를 생략한다? 예단한다를 생략한다. 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한다. 이렇게 정리해요. 자, 밑에 정비계획 들어갑니다. 1번 특별시장 시장군수 쭉 밑줄 긋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죠. 요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 나오죠. 자, 어디까지나 지정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 2번 갑니다. 천재지변 밑줄 그어요.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지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잠깐 봐요. 원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든요. 근데 포항은 지진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없는 내용이라고. 기본계획이 없는 내용이요. 원래 이게 있어야 되거든. 있어야 이렇게 이런 절차를 가는 거야. 그러나 없어도 천재지변이라면 정비구역 지정해서 정비사업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동글배기 3번 98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밑줄 긋습니다.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쭉 밑줄 그어요. 자, 이겁니다. 이렇게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인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도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예. 자, 5번 갑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 군수, 구청장 등 밑줄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기는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이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자. 밑줄 그어요. 지방의회 의견 첨부입니다. 지방의회 의견 첨부요. 주민의 의견 첨부요. 지방의회 의견 첨부죠. 자, 정비계획의 내용을 봅니다.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7번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된다?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요 정도. 자, 7번 들어갑니다.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자, 이거예요.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수립을 안 한다고. 이렇게 되면 이거 빨리 이걸 위반해달라. 우리 이게 슬럼화가 노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 못 살겠다. 빨리 정비사업 좀 하자 해서 정비계획 좀 빨리 위반해라. 수립해라 해서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반의 제한이라는 말이 우리 여기에서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번 보기만 해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의 주민의 위반 제한이 있었죠. 기지산대 그게 있었어요. 예. 기지산대에서 주민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기지산대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하게 되어지면 반영여부 통보가 며칠이죠? 옳지 45일. 그건 예유로 가는 거야. 그것도 원래 60일이었었거든. 이 법이 개정된 거야. 우리 반영여부 통보하면 공법상 무조건 60일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는 60일이야. 반영여부 통보가. 자, 위반의 제한이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이 여기서 또 한번 나와요.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자, 7번 정비계획 위반 제한 옆에다가 반영여부 통보라고 써요. 반영여부 통보는 60일 이렇게 써놓습니다. 반영여부 통보는 무조건 원칙 며칠이다? 60일. 기지산대에서는 45일이고 한 차례 한해서 물론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주겠죠.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1호를 보겠습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밑줄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배 동그라미 쳐요. 2배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밑줄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않는다.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입주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2번 봐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 밑줄 긋습니다. 주택공사 등에서 주에 동그라미 쳐요. 사업 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입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3번 대도시가 아닌 시군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밑줄 시군에서 시에 동그라미 쳐요. 입주시 이렇게 간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하고 같이 리듬만 한번 타보는 거예요. 4번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자, 임대주택 공급 밑줄 거예요. 임대주택에서 임에 동그라미 칩니다. 임대할 목적으로 해서 위탁하려는 경우죠. 천재지변에 밑줄 긋고 천에 동그라미 치고. 6번 토지동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동의 동그라미 쳐요. 요청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임천동 이렇게 한번 잡아갑니다. 입주시 누가 입주를 하는가 봤더니 임천동 씨가 입주를 하네요. 입주시 누가 입주를 하는가 봤더니 임천동 씨가 입주를 해요. 이런 건 뭐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리듬 한번 타본 거예요. 요런 위반의 제한이라는 게 있다. 요 정도만 체킹해요. 쭉 밑에 8번 갑니다. 정비계획 위반의 절차 나오죠.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에 내모였고 공청회로 바꾸는 순간 틀립니다. 이 공청회에 형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의견을 듣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주민 설명회에 직접적 의견 청취가 돼야 돼요. 이걸 공청회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정비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공청회가 등장을 않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는 공청회가 나오죠. 정비 사업에는 공청회가 없어요. 자,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자. 30일 동그라미 쳐요. 기사에서만 14일 나옵니다.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계획 공람에서만 14일 나오고 나머지 무조건 30일입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가로 열고 지방의회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자.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 밑줄. 뭐 지방의회 의견 제시 그리고 반영 여부 통보는 공법상 무조건 60일이고 기사에서 14일이고 나머지 무조건 30일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밑에 60일이 지난 경우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집행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심화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경미한 사항입니다. 무조건 뭐를 생략한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1번 보세요. 퍼센트 몇 퍼센트 나와요? 10%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면 2번도 마찬가지 뭐가 나와요? 10% 이렇게 나오죠. 뭐 그 정도가 경미하다, 뭐를 생략한다 하면 무조건 맞다. 요 정도 이렇게 정리해요. 자, 3번 밑줄 거예요.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다. 밑줄 그어놓고 이런 경우는 뭘 갖다가 전부 다 뭐를 생략한다 하면은 맞다.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뭐 그 정도만 체킹 한번 해보고 쭉 밑에 정비구역 지정 갑니다. 4번 1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줄 그어놓고 심의 동그라미 쳐요. 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그 지정 절차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 표 나오죠. 네모였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가 2번 나오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 보고하자는 얘기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 보고제도를 두고 있어요.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한 번 보고 2번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쉬었다가 보고야. 한 번 보고 쉬었다가 보고입니다. 조심해요. 정비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보고 2번 둡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밑에 갑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등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찾았어요? 자,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등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됐는데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해버리면 보상 문제에 걸린다고요. 그렇죠? 이런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허가도 안 나옵니다. 굳이 하겠다면 허가를 받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개발행위 등이라고 표현을 했죠. 개발행위 등입니다. 개발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개발행위가 뭘 개발행위라고 그래요? 건물 터터터 있잖아요. 건물 터터터 이런 것을 개발행위라고 그러고 등이 붙었어요. 알파가 붙는 거죠. 여기에서는 용도 변경하고 중목의 벌채식재 있죠. 중목 벌채식재 벌채하고 나무 심는 거 있어요. 식재 이런 것들도 허가를 받자 하는 내용인데 잠깐만요. 우리 도시개발법에 가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됐을 때 개발행위 등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으냐면 등을 알파를 보면 대선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대선이 빠져요. 용도 변경과 중목 벌채식재까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차이점이고. 자, 99쪽 한번 봐요. 그 밑에.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1번.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의 개발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 밑줄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죠. 1번에 용도 변경 밑줄 거예요. 나머지 개발행위입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서 100종 넘어갑니다. 자, 거기에 7번에 중목의 벌채식재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 하자? 허가받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다. 1, 2, 3, 4, 5, 6 딱 묶어야죠. 이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서 6번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이렇게 나와주죠. 밑줄 그어요. 경작지에서 임식재는 제외한다. 경작지 보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별표 쳐놓고 경작지 안에서 임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밑에 기득권자 보고. 자, 우리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됐어요.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됐는데 허가받아서 1층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아서 1층을 짓고 있어요. 이 갑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며칠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30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줄 끝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정비 예정구역 등에서
건축행위 토지 분할을 제한하겠다 하는 내용. 이 내용이 법이 신설되고 나서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봐요. 제 설명드려야 돼.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복잡하니까 나 설명 안 들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에 있어서 이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토지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고 건축물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 이자도 토지 등 소유자고 그 지상권자 있잖아요. 요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자가 아파트를 한 채씩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는 아파트를 받아요. 권리가액이 상당하다면. 그러나 지상권자는 이자는 관리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토지 소유자가 받아가니까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못 받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해를 해야 돼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갑이 땅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라가지고 이걸 친구인 을한테 줘버리면 을도 받잖아. 내 이런 짓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짓들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또는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 을아 빨리 와서 건물 지어. 건물만 지어도 조합원데 여기서 아파트 받을 수 있어. 네 건물은 네 앞으로 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충분히 하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따라서 정비사업의 기본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 이 예정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죠. 기본 계획이 정하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 그리고 정비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 이걸 어떻게 잡았냐면 기수에서 정수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3년 이내에서 물론 1년 연장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조합원 수가 증가되는 행위입니다. 이걸 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축물에 건축하고 그리고 토지 분할입니다. 이걸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 바꾸면 안 돼요. 공작물 설치한다 그래서 아파트 받는 거 아니란 말이지. 내용 이해가?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바꾸면 안 돼요. 토지 형질 변경한다 그래서 이게 조합원 수 늘어나는 게 아니야. 이 건축물의 건축과 토석 채취로 바꾸면 안 돼요. 토석 돌멩이 2개 채취했다 그래서 아파트 주는 거 아니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조합원 수 증가하는 이 두 가지를 막겠다는 거야. 지상권 설정하는 거 해당 사항 없어요. 어차피 관리처분에서 제외되니까. 내용 됐나요? 중요하다.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행정청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소유 유입 방지를 위하여 밑줄 그어요. 투기소유 유입 방지를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조합원 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이다? 조합원 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이 뜻이다. 자,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밑줄 그어요. 이걸 어떻게 잡았냐면 기수에서 정수까지 이렇게 잡아갔죠. 자, 3년 동그라미 쳐요. 1년 연장 밑줄 긋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밑줄 2줄, 토지분할 밑줄 2줄, 이 두 가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제한할 때는 심의 거쳐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심의 동그라미 쳐요. 자, 세 번째 줄 끝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쳐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위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는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그어요. 그 지역 사정을 국토교통장관이 제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 등이 이거 의견을 제시해야지. 밑줄 긋습니다. 시장군수 등 의견 드려야 된다는 거. 자, 오른쪽 8번 갑니다. 정비구역 등의 해제라는 표현 나오죠? 자, 1번 의무적 해제 네모에 꺼놓고 자, 102쪽에 보면은 9번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라는 표현 나와요. 이건 임의적 해제입니다. 요거는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자, 의무적 해제는 숫자가 들어갈 때 그래요. 숫자가 이겁니다. 숫자가 2년, 3년, 5년에서 숫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의적 해제에서는 이제 과목 30점 요청 10년 동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한번 봐요. 자,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이게 3년 이내에 했어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지정을 안 하고 3년이 경과했어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 한 단계 갈 때마다 3년으로 봤죠? 구역 지정고시 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3년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안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3년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자, 구역 지정고시 후에 2년 이내에 추진의 승인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렇게 되어지면 해제하여야 한다. 추진의 승인 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2년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기아자동차 할 때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기아자동차 갈 때 우리 기아자동차만 그 기아자동차 공장만 정비사업을 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할 때입니다. 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하니까 구역지정고시 이게 없죠. 이게 없으니까 바로 사업시행 인가에 걸립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서는 5년이에요. 쭉 갈 때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누가 기아자동차만 할 때 조합이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시행자가 될 때는 5년이에요. 쭉 갈 때 5년. 자, 그래서 한 단계 갈 때마다 3년, 추진호적으로 돌면 2년, 쭉 갈 때 5년 이렇게 잡아갔었죠. 자, 그렇게 잡아갔고, 자, 이 해제 절차는 여기 잘 보세요. 우리 도시개발법에 보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해제가 이게 삼실인가 이런 게 있었죠. 2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해제가 의제돼요. 그러나 여기서 2년, 3년이 나옵니다. 5년이 나오지만 2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5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끝나면 틀려요. 해제가 의제가 안 돼. 지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해야 돼. 이 사유에 걸리면 2년, 3년, 5년짜리가 나오면 이 말 이해해요? 뭔 말인지? 자, 그러면 거기에 101쪽 봐요. 자, 동그라미 2, 3, 4, 5를 묶어 놓습니다. 2, 3, 4, 5를 묶어요. 102쪽까지. 자, 102쪽까지 2, 3, 4, 5를 묶어 놓고 받아 적어야 돼요.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써 놓습니다.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라고 써놔요.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라고 써놓습니다. 써놨어요? 자, 102쪽에 동그라미 6번 신설 써놓습니다. 이 내용이 신설됐어요. 이 내용이 신설됐다. 자, 요거 자, 여기 봐요. 이렇게 2년, 3년, 5년짜리에서만 그래요. 당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30% 이상 동의 얻어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야. 해제하지 말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2년 이내에서 연장이 해제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이에요. 전부 다 2년이에요.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 한번 해보게요. 자, 102쪽에 6번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규정 밑줄 그어놓습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밑줄 그어놓고 2년, 3년, 5년짜리라고 써놓습니다. 2년, 3년, 5년짜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년, 3년, 5년짜리 이렇게 써놔요. 요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2년 동그라미 쳐요. 몇 년? 2년. 1년이야? 2년이야? 2년이에요. 이거 1년으로 하면 안 돼요. 2년 동그라미 치고 별 붙입니다. 연장하여 동그라미 쳐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1, 2번 묶어요. 연장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1, 2번 묶어놓고 연장 사유 이렇게 써놔요. 1번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 동의 밑줄 거요. 100분의 30 이상 동의 밑줄.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밑줄 그어놓습니다. 2년, 3년, 5년 이렇게 써놔요. 2년, 3년, 5년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밑줄.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밑줄. 2년, 3년, 5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장한다, 해제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2번 갑니다. 정비사업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밑줄 그어요.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밑줄 그었습니다.
요때는 몇 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제를 2년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가로 9번 갑니다. 임의적 해제 사유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행의 심의를 거쳐 심의 동그라미 쳐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지정 절차와 동일하죠. 심의 거쳐서 지정했다시피 우리 심의를 거쳐서 해제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경우 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1, 2번 묶어놓고 과도하게 부담이 예상된다. 밑줄 과외 동그라미.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목의 동그라미. 그러면 과도하다, 목적 달성이 어렵다 하는 기준치를 어디에서 정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해가요? 예? 자, 과목 30점 요청 갈 겁니다. 3번 별표 쳐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밑줄 그어놓고 30 동그라미 쳐요.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추진후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이죠. 그게 구성된 구역에서 나옵니다. 큰일 나요. 과목 30점 요청 10년 동안 잡아갈 겁니다. 자,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밑줄 긋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10년 동그라미 10년 동안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세 번째 줄 끝에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밑줄 동의하는 경우 동의 동그라미 쳐요. 10년 동안 이렇게 갈 겁니다. 자, 10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 효력 봅니다. 1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여기 봐요. 우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죠. 포함되면 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자, 다시 가요.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에 걸려요. 그런데 이게 사업도 하기 전에 해제돼 버리면 이건 없었던 거니까 다시 환원된 걸로 보겠다. 원상태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시소타는 방법이죠. 첫 번째 시행 방법인데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으로 보아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예, 관리를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게 제한한다는 얘기는. 자,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밑줄 그어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시소타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밑줄 그어요. 주거환경 개선구역 네모 이것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선생님들 여기 봐요. 이게 지금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비구역이 해제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해제되면 말이죠. 범죄 우려 발생 여지가 높죠. 그러면서 이게 슬럼화가 가속화돼요. 더욱더 정비사업 안 해버리면.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예. 자, 첫 번째 사업 구역. 그건 이제 좀 이따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밑줄 그어요. 취내 구성 승인 조합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별도로 취소해야 한다면 틀려요. 취소된 것으로 봐버립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비구역이 해제돼 버리면 취인의 승인을 받아서 취인가 나왔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나왔다 하더라도 전부 다 취소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요 내용이고. 자, 시장고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그 고시를 해야 된다. 고시 밑줄 긋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